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책입니다. 세네카우의 오인지음, 강형규 역음, 메이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세네카, 아우렐리우스, 에픽테토스, 키케로, 톨스토이, 몽테뉴 이 6명의 철학자의 삶의 철학이 담긴 책입니다. 삶의 근본을 다지는 인생 수업과도 같은 책인데요. 인생, 행복, 죽음, 화 등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을 담아내고 있어서 삶의 근본을 다지는 인생 수업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 몇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 현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현자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이는 현재 자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사람과 상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자.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자신의 내부에서 그 능력을 잘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유혹적인 사람을 대면할 때 스스로 감정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된 일이 주어지면 끈기라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모욕을 당하면 참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습관화되면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라도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당하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것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감당해 나가도록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감을 나타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 일이 우리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언젠가는 소멸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 자연은 우리가 참고 견딜 만한 일들은 무엇이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참고 이겨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판단 그 자체입니다. 어떤 일이 성취하기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쉽게 감당할 수 있고 적절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능력의 범주 안에 있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미래의 일로 인해 번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라.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닥칠 모든 문제와 다양한 형태의 불행들을 머릿속에 열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까짓 것도 참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할까? 이런 자신이 생기지 않으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지워져 있는 짐은 미래도 과거도 아닌 오직 현재만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현재의 짐조차도 그것의 한계를 엄격히 제한하고 그렇게 사소한 일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한 정신력을 다그쳐 나간다면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나치게 욕구에 집착하지 말자.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꾸준히 분별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감하고 활기가 넘치며 거기에 고귀한 인내와 어떤 상황이 와도 적응하려는 태도, 신체와 여타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되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것들에 집중하되 과도한 평가를 자제하고 행운의 여신이 주는 선물을 감사히 받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축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축복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그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간절히 그것들을 갈망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한 나머지 나중에 그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이를 견뎌낼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불안정하거나 퉁명스러운 사람은 되도록 멀리하고 조용하고 편한 성품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따뜻하고 토양이 좋은 곳에서 살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큰 도움을 받고 강인한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비난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내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고 다만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잘못이라고 생각되면 그들은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기만한 셈이 됩니다. 누가 어떤 진실을 두고 거짓이라고 여긴다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그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여긴 사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보다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나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왜 하는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계획 따위에 관심을 빼앗기다 보면 정작 자기를 다스리는 내면의 소리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져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한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사람은 강물과 같이 흐릅니다. 내일이 되면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닙니다. 어리석었다가 현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 친절하게 말해야 할까요? 진실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친절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실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일 때만 상냥합니다.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다음 중 하나는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말이 거짓이거나 친절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것도 좋습니다. 온갖 것들을 보고 듣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모른 척하고 지나쳐 보내야만 그만큼 화를 자극하는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걸핏하면 화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따져 묻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비밀리에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퍼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결국 스스로 화를 돋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화를 유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다 보면 처음 화가 났던 것이 누그러지고 온통 시커먼 구름이 덮여 있던 마음이 맑아집니다. 최소한 더 어두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루, 아니, 1시간 정도만 지나면 앞뒤 보지 않고 덤벼들었던 태도가 누그러지고 어떤 경우 화가 스스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비록 화를 잠시 미루어 두는 것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분노의 감정이 아닌 상태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것에 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한 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화가 나면 그 순간에는 어떤 짓이라도 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정은 셀 수 없이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장점을 꼽으라면 바로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비추어서 나약해지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친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제2의 자아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있는 곳에 나 자신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단 한 번 정해진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매 단계마다 정해진 특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유년기에는 나약하고 청년기에는 활기가 넘치며 중년기에 접어들면 위험을 갖추고 노년기에는 원숙해집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마치 제철이 되어야만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자연의 섭리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위대한 철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